생로병사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그러나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이의 공통된 소망. 그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나섰다는데 과연 불로초는 존재하는 것일까? 어느덧 중년이 지나고 노년에 접어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며 온몸이 안 아픈 것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막상 병원을 찾아보면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운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저 눈도 안 좋으셨었는데 눈도 수술했어요. 바로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입이 헐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 거 괜찮으시고요.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노인들한테 그 제일 변화가 심한 경우는 그분들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정신적인 거는 우리가 요새 말하죠 치매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처럼 그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을 갖다 유발시킨다든지 그 위에 집중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신체적인 변화로는 그 우리 신체 내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등 자율신경들의 그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실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 마디마디 삭신이 쑤신다든지 아니면 또 신체 내에서 눈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데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노안 증세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질환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노화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과 혈이 소모돼 칠규가 정상을 잃게 되며 소변이 새고 대변의 조설이 일정치 않으며 낮잠이 많아지고 밤엔 잠이 적어지는 증세를 모두 노쇠병이라고 했다. 또한 노인병을 치료할 땐 쓰고 찬 약과 땀을 많이 내고 토하고 설사하는 약은 쓰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순한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노인의 보양 방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양생하고 연연하는 약은 가려 쓰고 우유와 인유를 계속 마시는 게 좋다고 했다. 인간의 수명은 원래 120년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타고난 원기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소병하지 못한 탓으로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장수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으로 경옥고를 꼽는다. 경옥고는 원기를 부하여 백병을 물리치며 오장을 이롭게 흰머리를 검게 한다고 했다. 약해진 기와 혈을 보호하는 약으로는 사군자탕이 최고. 사군자탕이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폐와 비를 도와주는 인삼, 비를 건강하게 하고 조를 치료하는 백출, 기를 내려주고 습을 치료하는 백봉령, 위를 보호하는 감초로 구성되는데 모두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 그 밖에도 동의보감 신형편에 보면 노인의 기와 혈을 보호하는 약재들이 나오는데 피부를 윤기 있게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는 천문동, 노화 방지, 체력 증강엔 황정이 최고, 흰머리를 검게 한다는 하수오, 피를 생산하고 정을 보호해주는 숙지황, 노안을 밝게 하고 양기를 북돋아주는 구기자, 신경통 관절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우술 등이 대표적이다.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 옛부터 우리의 선인들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생의 길을 우리의 약초 속에서 찾았다.
도라지 조제 뿌리인 전문동은 맛은 달고 쓰며 폐와 신장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얼굴의 주름살을 없애준다. 전문동은 아주 추운 겨울철을 넘기는 생약으로서 냉한한 음성약. 햇볕이 있는 곳에 나서 황정이라고 불리는 둥굴레. 둥굴레는 늙고 허약한 사람의 기운을 도우며 수명을 길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선인반이라 전해져 왔다. 여러 해 살이 풀려서 땅속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길고 살찐 뿌리줄기를 가지고 있다. 땅 토질이 좋기 때문에 뿌리는 가을이나 이른 봄에 채취하여 줄기와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응달에서 말리거나 수증기를 쪄서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사용한다. 특히 뿌리는 노화 방지, 체력 증강, 정신 허약, 성기능 강화 등 장수식품으로 최고. 동의보감에선 오래 먹으면 경신, 주완, 불로하고 쓴 물을 우려내고 부증, 후폭하여 먹는다고 했다. 둥굴레는 흔히 차로 끓여 마신다. 둥굴레를 말려 물에 넣고 1시간 정도 끓이면 이것이 곧 황정탕. 남자의 정력 보강이나 병을 앓고 난 후 허약한 노인에게 자양강장제로 이용된다. 맛은 달콤하며 특히 오장에 영향을 준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불로장수의 약으로서 널리 이용됐던 전설적인 약초 하수오. 하수오는 옛날 중국의 하라고 하는 임금이 이것을 복용하고 백발이 흑발로 변화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약초는 중국에서 들어온 덩쿨성 식물로서 잎은 어긋나며 엽병이 있고 심장 모양으로 생겼으며 8, 9월에 흰 꽃을 피운다. 하수오는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자양강장제로 오래 먹으면 정액과 뼛속의 기름을 포하는 작용을 한다.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채집하여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사용한다. 동의보감에도 하수오를 오래 복용하면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정력이 강해져서 불로 장생한다고 나와 있다. 보통 환이나 술 또는 차로 만들어 먹는데 차가 가장 보편적인 민간요법이다. 하수오차는 하수오 뿌리를 물에 넣고 끓여 마시거나 뜨물에 담갔다가 하룻밤 재운 후 검은 콩즙에 담가 볕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 노인의 정을 포하는 약으로 더없이 좋은 차. 또 우리가 늙어간다면 여러 가지 증후가 나타나는데 특히 그 머리가 휘어진다거나 빠지는 이러한 경우에 또 한 가지 약재를 이야기한다면 하수오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수오는 우리 몸의 그 정혈을 도와줌으로써 이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빠지는 것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몸의 그 콜레스테롤치 이런 것을 떨어뜨려 줌으로써 아주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화를 억제하는 장수약초로서 가장 대표적인 약초는 단연 인삼이었음.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삼은 처음 씨를 뿌릴 때부터 성장하는 동안 줄곧 햇빛을 차단해야만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음지에서 자란 인삼은 상대적으로 강한 양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인삼을 먹으면 강한 양기가 오장육부에 힘을 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신농본 초경에선 인삼은 오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머리를 좋게 한다고 나와 있고 동의보감엔 오장의 기가 모자라는 것을 보호한다고 적혀 있다. 전통적으로 인삼은 달여 먹는 것이 보통인데 노인에게 좋은 약 중에 인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처방 중 하나가 생맥산. 생맥산은 하루 분량으로 맹문동 20g, 인삼 10g, 오미자 5g에 물을 500cc에서 600cc 정도 붓고 2~3시간 끓이면 된다.
하루 2~3번씩 나눠 마시면 여름철 더위, 노인의 오장에 기력을 보강하는 데 더없이 좋은 약. 옛날 그 진시황이 그 불로초를 구하러 동쪽으로 그 사람을 보냈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늙지 귀한 것인데, 그에 관계된 약재라면 뭐 인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을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삼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인삼의 기능은 뭐 노화의 여러 가지 특징인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뭐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세포가 노화되어져서 이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다방면에서 인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삼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인삼의 양리적인 효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오사카 긴키 대학을 찾았다. 홍삼 추출액이 쥐의 수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로 하자. 먼저 한쪽에는 홍삼 추출액을 투여하고 다른 쪽엔 식염수를 투여한 후 쥐꼬리에 납덩어리를 매달아 물속에 넣었다. 1시간 20분이 지난 후 홍삼을 투여한 쥐는 아직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식염수를 투여한 쥐는 물속에 가라앉고 있다. 麹を飲んでおきますとインスリン様作用といいましてですね、ストレスが来たホルモンに対して対抗する力を持っておりまして、そのために泳ぐための腕であるとか、あるいは足であるとか、こういったところの細胞にエネルギーがたくさん入ってですね、長時間泳げる、また疲労の回復ということとですね、この2つの面があるから、その麹を飲んだ場合に遊泳時間というのが長くなったわけですね。 인삼에 대한 약학적인 연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파낙스 진생이라고 불리는 고려 인삼은 가장 신비로운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인삼은 말리지 않은 상태를 수삼, 그늘에서 말린 것을 백삼이라고 하는데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삼을 깨끗이 씻어 전기로 쪄서 익혀 만든 것이 바로 홍삼. 홍삼은 독특한 향기가 있고 구수하며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품종. 인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인삼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보편적인 보약이 됐다. 최근에는 인삼과 약초를 결합한 각종 건강식품까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성질이 따뜻한 지황은 콩팥을 자양하고 보혈하며 정액을 보호하고 뼛속에 기름을 보태는 작용을 한다. 장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 예방에 좋다. 지황은 바로 캐서 모래에 묻어두면 생지황, 햇빛에 말리면 건지황, 쪄서 말리면 숙지황이 된다. 동의부감에 보면 생지황은 어혈을 풀어주고 숙지황은 수발을 검게 하며 골수를 채워주고 혈맥을 통하게 한다고 적혀있다. 생지황을 9번 찌고 9번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 하는데 건지황과 숙지황은 색깔뿐 아니라 그 효능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민간요법으로 쉽게 이용되는 것은 생지황즙. 생지황즙은 생지황을 즙을 낸 후 따뜻한 꿀물과 섞으면 간단히 완성된다. 하루 3번씩 매일 복용하면 노인의 정과 진액을 보충해주고 관절염, 신경통, 타박상, 이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노안을 밝게 하는 장수의 명약 구기자. 가지과의 낙엽 관목인 구기자 나무는 줄기 껍질을 구기, 뿌리 껍질을 지골피, 붉은 열매를 구기자라 하여 각각 모두 약재로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약초다.
2월과 9월 사이에 꽃이 피는데 꽃이 지고 나면 길쭉한 계란형 모양의 붉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구기자가 위장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로초. 동의보감에 보면 구기자를 오래 먹으면 경신불로하고 한설을 견디어 장수한다고 했으며 또한 정기를 보기하고 얼굴색을 시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고 그 효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 구기자 열매가 빨갛게 열리면 청양의 아낙네들은 바빠진다. 청정 지역인 청양은 장수마을로 유명한 곳. 그 비결은 바로 이 구기자에 숨어 있다는데 청양의 구기자는 인삼에 비교될 정도로 유명한데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곳 청양에서 생산된다. 청양 구기자 시험장. 구기자의 어떤 성분이 이토록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이곳에선 수천 년 전부터 장수의 명약으로 전해져 내려온 구기자의 약효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다. 구기자 속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 기능을 개선시키고 자양 강장제로 좋다는 것. 또한 루틴이라는 성분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리고 구기자 시험장에선 구기자의 인공 배양을 통해 지난 수년간 보다 우수한 신품종을 연구 개발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희 청양 구기자 시험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뇌병, 양질, 그 다수성 품종을 갖다 육성을 갖다 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그 생력 재배 방법을 갖다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 지금 현재 그 구기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 제품을 갖다 개발을 갖다 해내고 있는데 특허를 갖다가 14개를 갖다가 출연을 갖다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화가 되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기자 시험장에선 재래종 구기자에 비해 열매가 크고 병충해에 강한 청양 구기자를 개발 육성 보급함으로써 국내의 구기자 재배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그동안 구기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청양의 농가 소득뿐 아니라 국내 약초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양을 대표하는 인기 제품 중 하나는 바로 구기자로 만든 전통 한과. 구기자 한과는 찹쌀에 알구기자 가루를 섞고 반죽을 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기름에 넣고 튀기면 통통한 한과 고유의 크기로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에 물엿을 입히고 튀김가루를 묻히면 고소하고 달콤하며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구기자 한과가 완성된다. 청양의 구기자를 지키는 또 한 사람은 평생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구기자주를 만들어 온 명인 이명순 할머니. 이 구기자주는 구기자와 두충 그리고 누룩 등을 이용해 만드는데 구기자주를 만들려면 먼저 구기자의 잎과 뿌리, 두충잎과 나무 껍질을 솥에 넣고 푹 삶아야 한다. 그리고 술밥을 지어 술밥에 누룩가루를 골고루 섞은 후 술독에 이 술밥과 구기자 열매 가루를 넣고 여기에 구기자와 두충 삶은 물을 붓는다. 그리고 그대로 햇빛이 들지 않은 지하실에 25일에서 30일간 저장하면 노화를 막는 구기자주가 완성된다. 처음에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단 것이더라고요. 종갓집이라고 해서 시집을 왔는데 그냥 지사를 수도 없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술을 받아다 지내거나 그러진 않고 꼭 해서 드시고 재 지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를 왜 구구자를 굳이 넣으시느냐고 물어봤더니 구구자를 넣음으로써 이 잡수면은 뒤끝이 깨끗하다고요. 그 이튿날 아무리 잡숴도 골치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넣으셔서 그래서 그냥 배운 거죠. 구기자는 그늘에 말리거나 가루 내어 손쉽게 차로 만들어 마셔도 좋다. 구기자 차에는 카페인이 거의 없어 환자나 어린아이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데 구기자를 물에 넣고 끓여 차처럼 장복하면 위장이 튼튼해지고 안색이 좋아지며
폐결핵, 신장, 간장병에 효과가 좋다고 전해진다. 살찐 찬뿌리를 가진 여러 해살이 풀로 얕은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쇠무릎. 줄기는 모가져 있고 1m에 가까운 높이로 많은 가지를 치면서 곧게 자란다. 그 모양을 자세히 보면 마치 소의 무릎과 매우 비슷하다고 해서 소라는 뜻의 우, 무릎이라는 뜻의 슬 해서 우슬 혹은 쇠무릎으로 불린다. 쇠무릎은 국수 굵기 모양으로 살진 뿌리 10여 개가 사방으로 갈라져 뻗어 자라는데 이 뿌리가 신경통에 좋은 민간 약초로 두루 사용돼 왔다. 동의보감을 보면 노인의 윤혈을 낫게 하며 골수를 채워주며 머리카락이 희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요척통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이미 우슬은 속단과 함께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우슬은 사냐 전원 길가에서 두루나는 잡초로서 보통 가을에 캐며 될수록 오래 묵은 굵은 뿌리가 몸에 좋다고 전해진다. 옛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노인성 신경통엔 우슬탕을 복용해왔다. 우슬탕은 우슬만 물에 넣어 끓여 마시기도 하고 여기에 뼈에 좋은 오가피, 속단 2층을 각각 10g씩 넣고 물을 500cc에서 600cc를 부은 후 그 물이 반될 때까지 2-3시간 끓여 하루 2-3번 정도 나눠 마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슬탕은 악혈을 제거하고 노인성, 신경통, 관절통, 부인병 등에 신기할 만큼 탁월한 효과가 있다. 힘과 습에 인해서 우리 몸에 저체되게 되면은 각종 그 관절들이 구신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특히 운동요법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만은 그 부분에 그 구신을 잘할 수 있게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빈소산이랄지 아니면 청렬 사습탕이랄지 그러한 종류의 것들이 있고, 우슬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주는데 두층 자체 역할처럼 우슬은 특히 풍한습을 제거하는데 무릎에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자체의 구신을 원활하게 해주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늙지 않고 기왕에 늙더라도 천천히 곱게 늙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의 소박한 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자 숙명이다. 옛부터 우리의 선인들은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들을 음양오행이라는 자연의 원리로 풀었다. 병이 생기면 국소적으로 치료하기보다 근본 원인을 알아내 깨어진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곧 약초를 이용한 무병장수의 비법이었던 것이다.